자, 근데 무릎 있죠, 무릎. 무릎 관절의 굽힘 토크는 증가해요. 자, 이거 무릎 관절도 같이 볼게요. 자, 요거 보게 되면, 자, 무릎 볼게요. 무릎 이렇게 있죠. 얘도 중력선 쭉 때려박게 되면 무릎 살짝 뒤쪽으로 가요, 중력선이. 그럼 얘가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플렉션이 만들어져요. 그럼 플렉션이 계속 서 있었을 때 디폴트로 계속해서 토크가 걸리니까 뭐가 일을 해줘야 돼요? 얘는 신전이 일을 해줘야 돼요. 얘들. 고관절은 어때요? 굽힘이 일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얘는 주로 인대가 해주더라. 근육이 해줍니다. 그래서 햄스트링이랑 우리가 HQ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HQ 비율 아니면 QH 비율. 쿼드라이셉스랑 햄스트링 레이시오라고 해요. 힘 레이시오. 그게 보통 3대1로 나옵니다. 3대1. 즉 대퇴 사두근이 햄스트링보다 3배 세줘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2배? 2배에서 3배? 2배네요. 자, 이렇게. 요 레이시오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중력선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중력선이 무릎에서 뭘 만들어줘야 돼요? 무릎에서 그 중력선 때문에 굽힘 토크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직립을 하려면 이 굽힘 토크를 이겨내는 펌 토크가 필요한데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누가 일을 한다? 대퇴 사두근. 쿼드. 만약에 이 QH 비율이 1대2면 안 되겠죠.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들 보통 재활로나 ACL 다쳤을 때 이제 이런 비율을 보게 되는데 뭐 그 비율을 맞추는 게 뭐 필수적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이게 왜 비율이 왜 나왔는지. 그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같이 가서 더블 익스텐션 같이 이따가 할게요. 일단 자, 그래서 인간 같은 경우는 자 엉덩어지를 계속 피는 힘, 이 주로들로 변해가지고 직립이다 보행했을 때 에너지 효율이 증가됐다. 반대로 얘기해서 이게 늘어나는 분들 있죠. 이러는 분들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근육 맛이 가죠. 뭐 젖산이 쌓이거나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근육들이 계속 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인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쓰는 게 아니라 큰 힘이 필요한 순간에만 힙조인트를 쓰는 구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힙조인트가 보행을 했을 때 충분히 펴져야지만 몸이 앞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굳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허리 쓰거나 무릎 쓰거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그래서 힙조인트 제한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 힙조인트 스트레칭도 물론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되지만 자 푸시오프 파워, 발로 이제 발가락 푸시오프, 이거 엄지발가락 미는 거 있잖아요. 푸시오프 파워나 몸통 기울여짐, 혹은 무릎이 버티는 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지도 꼭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무릎 얘기했잖아요. 무릎. 자 무릎이랑 같이 볼 건데. 아까는 힙조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중력선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 힙조인트가 인간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계속 펴지는 토크가 만들어서 플렉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플렉션의 힘을 인대가 잡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무릎은 어떨지 한번 볼 거예요. 무릎은 중력선이 살짝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져요? 얘는 계속 플렉션의 힘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플렉션의 토크가 걸리고 이걸 잡기 위해서 쿼드가 햄스트링보다 세더라. 그쵸?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얘가 무릎을 잘 못 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 있는데 무릎이 계속 굽혀지는 분들이 있어. 그쵸?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물론 이것도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허리를 보셔야 됩니다. 허리. 더블 익스텐션 메커니즘 혹은 더블 익스텐션 기전을 표현하는데 자 인간은 우리가 척추가 세워진 상태로 척추죠, 기둥주자 써가지고 이 상태로 이제 보행을 하는데 우리가 이 직립이죠, 직립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있냐면 어떻게 생기냐면 요게 있어서 할 수 있어요. 요게 아기 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요추의 전만이 요게 있기 때문에 척추가 우리가 몸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 내발기기 하다가 이제 스쿼트 하잖아요. 스쿼트 할 때 이제 전만 같은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약에 요추의 전만이 없고 다리평이 없다고 하면은 무게중심점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유인원 로도스 쓰는 거 보셨어요? 럼바?
한번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한번 보게. 없어요. 윤호는 요추의 로도시스도 없고 무릎에 펌도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근육이 계속 쓰인다고요. 근육이. 몸통이 계속 엉덩 굽힘이 계속 일어나니까 몸통 펌을 계속 써야 되고 무릎 굽힘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얘가 뭘 써요? 계속 얘도 무릎 펌을 쓸 거예요. 펌. 근육들이 계속 쓰여지는 상황이 일어나요.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뭐가 쓰이냐면 요추의 전만이 일어나고 무릎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더블 익스텐션 기준으로 하는 게 뭐예요? 여기 익스텐션, 여기 익스텐션. 이게 더블 익스텐션이에요. 조금 더 더하면 여기까지. 근데 일단 우리가 여기만 보자고, 여기만. 트리플 익스텐션은 레퍼런스에서 제가 못 봐가지고. 근데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저번 기수일 거예요. 저번 기수에 준혁쌤이 있었을 텐데, 이게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이 이 톤이, 길이 끈 톤이 너무 높더래요, 회원이. 근데 이제 이 더블 익스텐션 내용 듣고 나서 어떤 회원 톤이 계속 높아서 봤더니 뭐 운동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톤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 떨어뜨리려고 이제 운동을 어떤 거 시켰는지 아세요? 레그 익스텐션 시켰대요. 레그 익스텐션 시키니까 이거 톤 떨어지더래요. 허리. 물론 이런 기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능성 중에 하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더블 익스텐션 기전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여기 톤 높았을 때 얘가 못 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얘가 계속 굽혀져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허리 톤이 높은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한번 정적인 자세로 서 있었을 때 어떤지 한번 반응보세요. 무릎 잘 피는지. 근데 이거 잘 속일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고요. 한번 선생님들 허리 한 손에다가 허리 딱 얹어놓고 허리 똑바로 핀 상태에서 앉아보세요. 이렇게 RMT 할 때도 했을 텐데 이렇게 이거 한 손은 이렇게 허리 대고 이 허리가 중립 딱 만들어 보세요. 중립. 엔테리 틸팅, 포스 틸팅 해서 중립 딱 만들어 보시고 이 상태에서 한 다리 쭉 펴보세요. 근데 여기 깨지면 안 돼요. 정렬. 그 상태에서 다리 최대한 들어보세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오면 문제예요. 어디까지 들 수 있는지 보세요. 이게 발 벌리는 넓이가 어느 정도 돼요? 다리 뻗는 거. 간격. 주먹 한 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넓게 벌리면 안 되고 주먹 한 개 정도. 이 상태에서 허리 정렬 만들고 골반 정렬이죠. 무릎 핀 상태에서 최대한 들어보는 거예요. 들었을 때 이게 잘 안 들린다거나 이렇게 허리 꺼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게 뭐 한 거예요? 물론 요근의 힙플렉션도 맞긴 하지만 요근의 힙플렉션과 이 스테빌리티 기능 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뭘 해주는 거예요? 여기 잡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길이끈 보는 건 아니죠. 요근이 얘네를 잘 안정화시키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골반 장체가 안정화가 잘 될 거고, 골반 장체가 안정화가 무너진다고 하면은 뭐가 쓰이기 시작해요? 얘가 더 쓰인다거나, 아니면은 얘가 안 나오면은 얘가 더 쓰인다기 시작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다리 폈을 때 햄스트링이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 당겨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살짝 무릎 굽힌 상태에서 올려보셔도 되죠. 너무 피지 말고, 이렇게. 은지쌤이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 상태에서 햄스트링 타이트 하신 분들이 요거 피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꺼져요. 그런 분들은 무릎 굽힌 상태에서 최대한 올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햄스트링이 타이트한 이유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얘가 이렇게 잡고 있는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얘가 타이트한 이유가 이 골반이라는 이 구조물에서 이 백 쪽에서 이걸 타이트하게 잡아줄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셨는데, 얘가 주로 어떨 때 써야 돼요? 걸었을 때나 뛸 때, 우리가 폭발적으로 이랬을 때 얘네가 써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 잡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후면 쪽에서 제가 봤을 때 근데 보통 카프 문제가 많아요. 이거 뭐 레퍼런스는 없는데 햄스트링 타이트한 분들 보면 카프를 못 써요. 제가 그래서 얘 카프가 얘가 카프가 다리 고정된 상태에서 얘네가 이렇게 당겨지면 무릎 뒤로 가거든요. 여기 가세요. 다시. 다리 고정돼 있어요. 얘가 카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CKC 상황에서 쓰이면 이렇게 당길 거 아니에요. 그럼 무릎이 뒤쪽으로 가요. 햄스트링도 볼게요. 골반 안정화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햄스트링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무릎 뒤쪽으로 가요. 얘가 일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쓰기 시작해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테스트랑 검사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런 경우 카프 쪽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회원들이나 임상적인 케이스를 봤었을 때는.